스페셜 월간 남폴레옹. 예, 숲으로 저와 함께 한번 가실래요? 가야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특별 기획 스페셜 월간 남폴레옹 시즌2 5월호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남성현 산림청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월간 남폴레옹인데 최근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 산불 때문에 예. 제가 3개월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 만에 찾아왔는데 여전히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 그 퀴즈도 들으셨잖아요. 네, 조금 오늘 어렵다라는 반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의 힌트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해인사를 네. 생각하면 아마 맞추실 겁니다. 해인사. 예, 그건 문제 있었는데요. 예. 근데 아마 이게 정치자들이 예. 그냥 스쳐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예. 하여튼 해인사 하면 생각합니다. 해인사 하면 생각나는 거다. 네, 네, 네. 1번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2번 사도신경, 3번 팔만대장경, 4번 세상은요 호지경입니다.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노래 잘하죠? 예, 잘하시네요. 예. 거짓말도 아주 잘하십니다. 자, 그래요. 오랜만에 오셨고 청장님 얼굴을 사실 뉴스나 네. 아니면 그 신문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산불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습니까? 지난 하여튼 그 봄철 그 2월, 3월, 4월 약 한 3개월 동안은 예. 지금 5월이 아직도 산불 위험은 있습니다만은 예. 봄철에 그야말로 산불과의 한판 전쟁을 치렀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작년과 뭐 마찬가지로 건조한 날씨 계속돼서 산불이 건수로도 한 50% 예. 예년에 비해서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한 100헥타 이상을 보통 대형 산불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작년에도 한 11건 났는데 올해도 지금까지 8건 벌써 8건. 났습니다. 8건. 그것도 주로 3월하고 4월. 예. 특히 4월 2일부터 4일 식목일 청명 한식 앞두고 하루에 34건까지 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3일 동안 한 51건 났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소중한 숲이 잿더미로 변했고 예. 또 다행히 뭐 인명피해는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명, 재산 또 여러 가지 또 강릉에 예. 4월 11일 날 그 강풍이 불어가지고 아우, 정말요. 그 강릉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현장에서 지휘하느라고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그나마 비가 내려서 참 다행이긴 했는데 네. 만약에 비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이제 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늘도 감동을 해주셔서 비까지 마지막 내려주셔서 예. 저희가 이제 큰 불을 끄고 나면 뒷불 정시, 그 다음에 잔불 정리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한 예, 2박 예. 3일 동안. 그러니까 비가 내려주면 2박 3일 동안 잔불 정리는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고마움이죠. 예. 저희가 또 그때 그 공중진화대원 분 인터뷰도 진행을 네. 했었는데 네.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뭐 집도 못 들어가시는 건 당연하고 네, 네. 뭐 식사 끼니도 제대로 네. 뭐 못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청장님 비롯해서 예. 정말 산불 관리하고 끄느냐고 고생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좀 예, 예, 대표적으로 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면 5월, 6월, 7월 이때는 조금 나아질까요, 이제? 5월도 작년까지는 예. 6월 한 18일까지 6월 18일이요? 산불이 계속 났었거든요. 올해도 지금 이제 일기를 봐야 되는데 예. 뭐 다행히 예보에 의하면 이번 주말 특히 어린이 날 연휴 저희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비 소식이 있어서 예, 예. 조금 하여튼 그래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들이 계획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일 수 있겠지만 네. 정말 아직은 산불 조심 기간이니까요. 네. 예, 우리 산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함께 비를 환영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주제는 국토 녹화입니다. 이게 올해가 꼭 50주년 되는 해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 또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이제 그 6.25 전쟁을 예.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산야가 거의 사막과 같은 황폐된 산지였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1973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토녹화 계획도 세우고 또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지금까지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120억 그루.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올해가 나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심은 지가 5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는데 오늘과 같은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이 옛날부터 그냥 그대로 있는지 예.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50년 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예. 오늘의 이 숲이 됐다. 그래서 그 우리 국제 식량 농업 기구 등 또 UNEP 이제 유엔 환경계 예. 이런 국제 기구에서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온 국민이 노력해서 황폐된 산림을 푸르고 울창하게 가꾼 나라다. 예. 평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국민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아 과거에는 우리도 사막과 같은 살림했었는데 이제는 오늘날 이게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이 되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공익적 가치를 따져보면 예.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259조입니다. 연간. 예.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499만 원의 혜택을 우리 숲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오, 그렇게 또 계산이 무임승차하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 나무의 양도 보면 한 15배가 이제 숲이 우거져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또 해외여행 많이 다녀오시는데 네. 항상 귀국할 때 보면은 네. 우리나라 다가왔을 때 쫙 보면 네. 정말 푸릇푸릇해요. 네, 네. 예, 지금은 그게 참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네. 우리 청장님은 또 늘 그 공직 생활할 때도 산림 곁에서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변화들을 쭉 다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34대 청장인데 예. 공직 생활만 40년 했습니다. 네. 3대 청장님부터 제가 이제 34대 청장이니까 산림청에서만 40년. 그래서 그 전에 공직 생활 시작할 때 늘 많은 나무를 심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나무를 키운다는 게 기른다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또 산을 숲을 가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정부가 우선 주도해서 나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또 국민들이 합심을 해서 하나하나의 나무를 이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50전의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120억 그루를 심었는데 예. 현재 남아있는 나무의 수는 약 78억 그루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산림이 일부 이제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고 예. 또 산불도 나고 산사태도 나고 그래서 이제 현재의 모습이 있거든요. 예. 요거를 이제 투트랙으로 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돈이 될 수 있도록 잘 경제림으로 조성을 하고 예. 일반 국민들은 건강 자산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굉장히 이제 잘 가꾸고 지속 가능하게 예. 이용하는 일이 우리가 앞에 있는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보도 통해서도 봤지만 무조건 나무가 많다.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렇습니다. 또 목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입량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이 녹화된 숲을 예. 그냥 바라만 보는 경관 숲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게 자연이면서 예. 소중한 자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재 자급률이 예. 전 국토의 63%가 산임에도 불구하고 15%에서 16%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수입이에요? 다 수입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1년에 7조 원이 넘는 달러를 전부 비용을 기부를 하면서 예.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여건이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나무를 42%를 씁니다. 우리는 한 15%, 16%. 그 우리도 이제 자원 전쟁,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맞추려면 우리나라 나무를 더 잘 키워서 예. 우리 목재 자급률도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나무하고 목재가 차이가 뭐냐? 나무는 숲에 있는 자원, 예. 목재는 숲에 있는 나무를 생활 속으로 갖고 온 숲. 쉽게 설명하면. 예. 그러니까 나무와 숲을 비교를 하면 나무는 자연 속에서 탄소 흡수도 하고 탄소 동화작용도 하고 탄소 저장까지 하잖아요. 예.
목재는 일정한 이제 크기가 되면 더 이상 탄소 흡수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 그 한계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또 더 이상 자라지도 않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보존해야 될 숲은 반드시 보존하고 나라별로 다르지만 국제 기준에 보면 한 30% 이상은 보존하고 예. 나머지 한 70% 정도는 지속 가능하게 잘 가꾸어서 생활 속에서 예, 예. 이용해야 된다. 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식물 키울 때도 네. 자라다 보면 뭐 솎아주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숲에도 그런 게 좀 계속해서 숲에 있는 나무를 중간중간에 간벌 가지치기 속가배기를 하는데 속가밴 나무도 우리가 목재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번 통계만 가르쳐 드리면 예. 우리 인류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나무가 40억 세제곱미터. 그리고 우리나라 나무의 양이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를 다 베면 10억 세제곱미터. 전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무의 양이 예. 우리나라 나무를 치면 4배의 양을 매년 베어서 이용하고 거기 벤 나무를 다시 심습니다. 벤 나무 이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고 계속 순환이 되는 거네요. 계속 순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석탄, 그다음에 시멘트, 예. 철근, 콘크리트, 플라스틱, 알루미늄.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지금 쓰고 있는 자재들이잖아요. 예. 요게 이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예. 목재로 대체하는 지금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나무는 그냥 산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의식을 많이 갖고 계신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분의 1 이상은 보존해야 되고 예. 나머지 70%는 늘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해서 생활 속에 예. 우리가 목재를 쓰지 않으면 종이도 쓸 수 없고 생활 속에 건축자재, 가구자재 뭐 이런 등등을 공급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다. 근데 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네. 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우리가 황폐된 숲을 그냥 그대로 심고 가꾸는 데 주력했어요. 예. 선진국은 이미 200년 된 숲, 300년 된 숲, 우리는 50년 된 숲.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나무를 잘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는 예. 산림자원 순환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우리나라도 꼭 해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이도 못 쓰고 건축자재, 가구자재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를 써야 예. 외화도 절약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도 외국에 있는 나무를 쓰면 탄소 우리가 카본 크레딧이라고 탄소 배출권이 나오거든요. 예. 자기 나라의 나무를 생활 속에서 쓰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산림청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가 또 꽤 무겁기 때문에 아마 들여올 때 뭐 배로 들여오든 항공기로 들여오든 굉장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배출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도 이제 확실히 좀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라는 네네. 생각이 함께 그래서 듭니다.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맨날 목재 이용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50년은 나무를 심고 기르고 가꾸고 잘 지키는 데 초점을 뒀다면 네. 이제는 가꾸는 동시에 잘 활용할 필요도 지속 있다. 가능하게 활용한다. 지속 가능하게 활용한다. 나무를 벤 자리에는 반드시 또 나무를 심고 자라고 그거를 다시 계속해서 그게 지구촌이 사는 아주 탄소 중립으로 가는 예. 건강한 삶의 방식이다. 근데 얘기를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때 산불 말씀하실 때도 왜 임도 필요성에 대해서 네, 강조를 네, 해주셨잖아요. 네. 목재를 베어서 가지고 네. 내려오려면 예. 사람이 이고 올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어떡합니까? 그것도 우리나라는 임도 헥타당 임도율이 헥타당 4m입니다. 산림 선진국이라 하는 유럽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의 임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를 통해서 예.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산림 내조 스포츠를 하고 산불이 나면 바로 차가 들어가서 지상에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림 경영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산림 내조 스포츠에도 필요하고 산림 재난에도 필요한 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핏줄, 동맥,
산의 인도는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재를 많이 좀 이용해달라는 취지에서 우리나라에서 목재가 잘 활용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목재가 많이 활용되는 사례가 이제 과거에는 조선시대 때 이때는 아까 퀴즈에도 있습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 목재 제품이 생활 속에서 많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자재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집도 우리가 짓고 선박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좀 활용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각종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이 흑색 도시를 예. 이제는 완전히 나무, 숲속의 도시, 그다음에 목재 친화 도시 이래서 각종 건물 이런 것들을 콘크리트 철근 대신에 예. 완전히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천천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목조 건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목재가 갖고 있는 탄소 저장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약 30평짜리 100평방미터 목조 건축을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대신에 목조 건축을 지면 예. 4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제는 초대형 그다음에 대면적의 기숙사 그다음 아파트 그다음에 각종 주상복합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목조로 다 바꿔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얘기를 산불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목재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네. 혹시나 불이 잘 붙거나 네. 내구성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도 연구를 했고 예. 국제적으로 SCI 논문을 보면 오히려 똑같은 시간에 불이 났을 때 예. 목재로 만든 목재 주택하고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주택하고 예. 2시간 어떤 게 먼저 무너질 것 같습니까? 목재가 먼저 무너질 것 그렇지 같아요.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그래요? 시멘트 건물이 먼저 무너집니다. 2시간. 왜냐하면 목재는 열 전도율이 있기 때문에 불이 타도 바깥에 있는 목재만 타고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목재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시간을 잘 버티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2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0년까지는 우리가 목조 건물의 5층 건물 18m 그다음에 면적이 3,000평방미터의 규제가 있었어요. 예. 화재 때문에. 그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에 2020년 후반부터는 이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높이 제한도 없고 넓이 제한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지구촌을 살리려면 오히려 이제는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를 줄이고 목재를 많이 쓰는 목재를 생활하는 생활 패턴으로 확 바꿔나가야 된다 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숲이나 나무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자,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총장님 다음 주에 취임 1주년 맞이하신다고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앞으로 더 하셔야겠지만요. 네. 그동안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잘했다. 뭐 이렇게 좀 떠올리는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숲으로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 강국을 만들자. 라는 목표하에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산림 규제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산림을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이 숲을 누리고 건강 힐링 자산에 필요할 때 거기에 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완화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림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오늘도 규제 개혁은 계속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얘기 좀 들어보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정답 발표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 퀴즈 해인사를 앞서서 퀴즈로 힌트로 주셨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대장경 정답이 뭡니까? 8만 대장경입니다. 3번 8만 대장경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고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선물 받으실 분들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월간 남폴레옹 다음 호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과 함께했습니다.